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도 삼성동 집회를 끝나고 지금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그 각오와 어떤 것을 또 외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만우절이라고 하죠. 2017년 4월 1일 토요일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박근혜 대통령님 사저가 있는 삼성동에서 1시부터 5시까지 집회를 하고 한 4시 반에 끝났던가요? 네. 비가 와서 그러고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번 또 이걸 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사기 탄핵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기 구속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된 분을 풀어드릴 분은 황교안 권한대행입니다. 어떻게 풀어드리냐고요? 계엄령 선포해서 종북 간첩 때려잡다가 이제 옥고를 치르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종북 간첩단을 때려잡음으로써 이제 대한민국 살리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이 밤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일면 톱에 반역의 조선이 왕 같은 대통령 예고된 비극하고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이게 어떻게 왕 같은 대통령입니까? 왕이라면 니들이 이렇게 했겠느냐? 50대 언론사 간첩들아, 사야당의 간첩들아, 박지원과 문재인과 추미애와 심상정과 정병구가 왕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 너희들은 역적죄로 그대로 대가리가 빵빵빵빵 날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역적의 신문 조선이 왕 같은 대통령 예고된 비극 이렇게 개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또 장사를 해먹고 있어요.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다 간첩의 짓이다 하고 썼어요. 이게 왕 같은 대통령이 예고됐느냐? 간첩들이 득식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뭘 만드셨죠? 국정교과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 군데밖에 안 쓸 정도로 5,565대 1로 그렇게 해서 교육계는 완벽하게 종북 간첩단들이 장악한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준 겁니다.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지금도 TV를 쳐다보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자빠져 보고 있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대통령이 거짓 탄핵당하고 이제 사기 구속된 것도 모르고 희낙낙하는 이 바보 개돼지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제발 깨어나라. 근데 오늘 윤영 교수님 보내온 문자 보니까 아주 말들도 다 조심조심 하시고 이제 부드럽게 이런 곳으로 나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선거에 앞두고 말을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님께서도 조금만 요 기간 동안만 조금만 개딱지입니다. 간첩을 잡아야 되는 나라에서 개딱지 같은 소리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감 비리 막으려 가족 멀리 했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힘 이용한 최순실 덫에 걸려 불행한 결말 국가 시스템 고쳐 새 출발해야 이게 제왕적 대통령의 힘 이용한 최순실 덫에 걸렸느냐? 이게 제왕적 대통령의 힘을 만든 박지원의 덫, 종북 간첩단의 덫에 걸려 불행한 결말. 국가 시스템 고쳐 새 출발해야. 종북 간첩단 두들겨 잡아서 새 출발해야. 이렇게 써야죠. 네. 이렇게 써야죠. 자, 여기에 제왕적 왕 같은 대통령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가 여기 이승만 대통령, 여기 또 윤보선 대통령이 들어갈 끼고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요 사이에 누가 들어갔죠? 최규화 대통령. 근데 그 사람 쏙 빼버렸어요. 아니 임시 대통령이니까. 네네. 임시 권한대행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을 그려놨습니다. 저는 요 앞에까지는 잘 모르지만 요 뒤에까지는 좌파의 리더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두 마리의 간첩에 김대중 간첩과 노무현 간첩인데 김영삼 씨가 간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이 양반은 97년 12월 달에 15년 동안 5.18 폭동이었던 것을 민주화로 고쳐주는 반역적 행위를 함으로써 김대중이가 지 뒤를 이어서 대통령 되는 길을 열어줬던 자가 김영삼입니다. 그때 5.18 폭동을 민주화로 만들어준 자가 저 권영해라고 하는 자입니다. 안기 부장을 하면서 그 짓을 했죠. 자, 여기 이명박 씨가 나옵니다. 나 2년만 한다.
과거에 만들어놨던 종북 간첩단들의 기득권을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후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홀로 싸우다가 지금 감방에 가 계신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새로운 당이나 만들고 뭐 당원증이나 붙고. 자, 그래서 간첩의 짓이다 했는데 여기 요 4명에다가 제가 동글라미를 쓴 것은 종북 간첩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예고된 비극을 만들었다. 왜? 종북 간첩단의 세상이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통진당을 해산했고 이석기를 잡아쳐놓고 또 개성공단의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종북 이 역사 교과서를 뭘로 만들었어요? 애국적인 국정교과서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5565대 1로 대패를 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이것이 생겼죠. 왜? 이 세상은 종북 간첩단이 리더십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 종북 간첩단이 리더십을 장악하게끔 길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간첩질을 하고 했던 4마리의 이 여적들을 여기다 보이는 겁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자들은 대한민국을 종북 간첩단의 세상으로 만든 이 여적의 대통령들입니다. 이명박, 나 이념 안 한다. 니들 기득권 다 가져가라. 이 짓을 했던 이명박. 김영삼, 15년 동안 폭동이었던 것을 어느 날 민주화로 만들어줘서 김대중 이 폭도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자가 김영삼입니다. 그 덕분에 김대중 치하에서도 잘 먹고 잘 산 이 김영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97년도가 김영삼 집권 말기입니다. 9798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학.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국민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하, 김영삼 때도 이미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9798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학. 여기에 의해서 다 청와대에도 간첩들, 국정원에도 간첩,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간첩들이 장악했구나. 그러니까 김영삼 시대에 국정원장을 했던 권영애도 알아볼 놈이로구나. 이제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놈이 계엄령 선포를 말 못하게끔 하는 최전방에서 지혜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용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아주 통곡하고 울으셨다는데요. 야, 그것을 또 녹음해가지고 끼득끼득 웃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네요. 야, 진짜로 옛말에 진짜요. 구치소만큼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 거 다 해봐. 너 정말 그 감방만은 가지 말라. 이런 어르신의 말씀도 있는데 1440원짜리 드시고. 자, 이거 한번 소리 좀 키우시면. 잠깐만. 아니, 이거를 대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일 아니, 체제에서 이거를 대. 광범위한 대남 적화 전략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이재보 특파원입니다. 도쿄신문은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심장부에 정보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서 스파이 활동을 교육하기 위해 지난 1997년과 98년 사이에 발행된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학이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의 심장부에 북한 정보 조직이 깊숙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김정일 전 위원장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지칭한 한국의 심장부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군대, 당시 안기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이나 군대 현직에 있는 인물을 포섭하거나 공작원을 잠입시키라는 것입니다. 공작원 침투 방법으로는 직원 모집에 응모하거나 평소 인간관계를 이용한 정실 채용, 그리고 인사 담당자를 매수하는 것 등입니다. 또 전쟁 등 큰 사변이 났을 때 도망가는 적과 함께 미국과 일본 등에 가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로 실제 한국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정시 안 나와 있죠.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 KBS의 여적질입니다. 그 당시에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나와 있을 리가 있느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KBS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런 언급을 하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네. 9798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학에 영향을 받은 자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종북 간첩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홀로 싸우시다가 이제 감방까지 가신 겁니다. 이걸 바로 잡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5천만 국민입니다. 5천만 국민. 이 양반이 혼자서 싸우신 겁니다. 국정교과서 혼자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준식입니까? 네. 이준식이라고 하는 교육부 장관, 이 간첩 새끼, 이놈의 새끼가 5,565대 1로 만드는 겁니다. 조희연이라고 하는 서울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또 이재정이라고 하는 경기도 교육감, 이 개자식들이 합세해서 5,565대 1, 검정교과서 종북 좌파의 사관으로 쓰여진 검정교과서를 다 채택하게 하고 오직 한 학교, 경북에 있는 문명고등학교만이 한 학교를 채택하게 남겨둔 겁니다. 자, 왜 하나를 남겨놨을까요? 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5,566대 빵으로 안 만들고. 그렇지, 8대 빵처럼. 그 사인이 없었나? 그것도 어떤 사인인지도 모르죠. 네. 자, 홍준표 스트롱맨이 필요한 시대, 당당한 대통령 될 것,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정, 바른정당 사람들 이제는 돌아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양반이 5.18 진실을 밝히겠다, 땅굴에 대비하겠다, 간첩을 척결하겠다, 530 GP의 사건도 밝히겠다, 전자개표기도 밝히고 나는 전자개표기에 못 쓴다, 이렇게 선언하는 진짜 우파의 리더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걸 홍준표 씨한테 제발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5.18 진실 밝히겠다, 땅굴 대비하겠다, 간첩 척결하겠다, 530 GP 사건도 밝히겠다, 전자개표기도 밝히겠다, 그리고 이번에 전자개표기 안 쓴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 애국 시민들이 홍준표 지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3시 영장 떨어지자 어제 일이죠. 3월 31일 스스로 화장 지우고 입소 준비를 하셨다. 슬픈 날입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순간부터 수감까지 간첩공화국입니다. 탄핵 21일 만에 검찰 양해 구하고 혼자 화장실로 늘 하고 다니던 올림머리 풀었고, 여성 수용소 건물의 3.2평 독방 한 끼 1,440원짜리 직접 설거지, 여성 독방은 남자보다 넓다, 이렇게 한 대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야, 진짜 참 자기 관리를 저렇게 잘하셨는데. 검찰 구치소 찾아가 출장 조사할 듯 대선 공식 선거운동 17일 시작, 그 전에 박 전 대통령 기소 유력 왜 기소해갖고 선거 때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김영철, 그리고 대남 통일전선 부장 김영철이죠. 박지원이, 문재인, 이런 놈들이 이제 기획 구속을 한 거죠. 2017년 3월 31일 이 근원을 따져보면 작년 10월 24일 JTBC의 손석희가 반역의 짓을 이 찌라시라도 취급하겠다고 하는 홍정도를 따라서, 또 홍석현이를 따라서 이 개짓을 한 놈이 JTBC 손석희 사장입니다. 그게 2016년 10월 24일 남의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최순실 거다, 그리고 거기다가 엉뚱한 것들을 심어놔갖고 국정농단을 이렇게 했다, 이것을 김수남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이 자식이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영수라고 하는 야당만의 이 특검, 이 반역의 특검이죠. 이놈이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김수남이가 지금 와서 고영태를 수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제 이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석희의 거짓 선동으로 2016년 12월 9일 날 국회의원 234명이 소출을 했죠. 그때 증거로 붙은 증거가 뭡니까? 찌라시 같은 신문 조각들이 갖다 붙은 겁니다. 소초 안에. 이 개짓을 정세균이가 한 겁니다. 권성동과 함께. 정세균. 역사의 여적의 이름으로 영원히 남을 이름 정세균. 손석희, 홍정도, 홍석현, 이 개같은 놈들의 이름은, 버러지만도 못한 놈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완용과 같은 이름으로 영원히 역사에 새겨질 겁니다. 그 다음에 2017년 3월 10일 이정미가 파면했죠. 네. 이정미라고 하는 인연이 뒤에다가 뭘 꽂았죠? 파마롤 2개를 꽂았죠. 팔대빵. 이 파마롤이 뭘 말하죠? 팔자를 말하죠. 이쪽에 4명, 이쪽에 3명이 봤을 때 팔자라는 걸 보고 내가 저거 반역하면 내 뱃돼지에 죽창이 들어온다. 그리고 내 아들도 죽는다. 그렇게 해서 협박과 공갈과 회유와 여기에 넘어간 이정미. 죽창이 아니고 요즘은
독침. 그렇게 해서 김정남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정미가 팔자를 꼽고 들어가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내가 이걸 각하로 쓸까 말까 하다가도 각하를 쓰기만 하면 내가 죽지. 저 팔자가 뭔데 저 팔을 내가 어기기만 하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해서 이정미라고 하는 년이 대한민국을 반역한 겁니다. 그거는 아니 이놈이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구속하기에 이르게 한 장본인들의 여적의 이름을 제가 나열하는 겁니다. 그놈들한테 제가 무슨 존칭을 쓰겠어요. 그 다음에 2017년 3월 31일 기획 구속을 했죠. 어느 놈이 김수남과 이영렬이가 박영수와 함께 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역사는 바로 밝혀질 겁니다. 롤 정미래요. 롤 정미 이제는. 개파 없이 후보된 사람 국민의 든든한 담벼락 될 것 홍준표 씨가 큰절을 하고 있습니다. 육사 합격했지만 가난한 아버지가 누명 쓰자 검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하숙비 1만 4천 원 들고 상경했다. 대학때 MBC 코미디언 원서 넣기도 했다. 고시낭인대 한때 막노동판 진전했다. 이때는 고시낭인대도 5.18 가산점이 없었으니까 당신이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5.18 가산점이 있는 놈한테 이 당할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5점 내지 5% 내지 10%의 가산점을 받는 자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공무원 시스템은 이제 5.18 유공자들 자녀들이 이제 차지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개 같은 나라가 된 겁니다. 5.18 유공자, 5.18을 뒤집어 놓은 저 박지원 문재인 세력에 의해서. 김영삼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저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이는 5.18을 이제 폭동을 민주화로 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5.18 세력이 다 모든 공무원 시스템을 다 장악하게끔 7, 80% 이상을 장악하게끔 이렇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걸 때려잡지 못하면 이 나라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18 공화국이라고 안 하고 이제 김정은이는 뭐라고 합니까? 호남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남조선. 호남 사람들이 다 악인이 아닐 터인데 호남 사람들 5%가 예를 들면 5%가 이제 다 장악을 한 겁니다. 시스템을. 권력자들을 구속해서 모래시계 검사로 검사 그만두자 YSDJ가 영입 경쟁을 벌였다. 같은 고대 출신 MB의 형님을 했다. 이 MB의 형님을 했으니까 이 사람도 알아볼 사람이죠. 이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MB가 뭘 한 사람입니까? 나 이념 안 한다. 그래갖고 이 개판의 나라를 이제 그 당시에 5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정동영 씨한테 이겼습니까? MB가.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념 안 한다. 이 프로젝트를 종북간첩단이 뭘로 몰고 갔죠? 광우병으로. MBC의 PD 니은 년이 이제 이걸 날려갖고 이걸로 이제 5개월 동안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저 청와대를 붉은 물로 물들이면서 서민들은 다 나가 자빠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명박이의 항복을 받아냈던 겁니다. 나 이념 안 한다. 종북간첩단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겠다. 자, 그래서 MB를 형님으로 모신 홍준표가 나 이념 안 한다라고 하는 순간 니는 보수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나 이념한다. 그런데 좌 아니면 우다라고 한 말이 이 사람이 이제는 정신을 차렸는가 하는데 이제는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얘기를 당신이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모든 걸 걸어놓고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 못하면 당신도 거짓 보수라고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5.18 진실을 밝혀내겠다. 5.18을 이제 말 안 하고 가는 놈은 남재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놈은 거짓입니다. 5.18의 진실이 김한원 박사에 의해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 무겁다. 나 안 하겠다. 남재준이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요? 뭔 놈이 무거워 이 개자식아. 네가 대장 아니더냐. 5.18로 대한민국의 군대가 네가 지휘했던 대한민국의 육군이 반역의 군대가 돼 있는데 5.18이 무겁고 자시고가 어디 있느냐. 이 개떡 같은 놈아. 남재준이 정신 차리고 5.18 내가 바로잡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남재준이 선전하는 사람,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서 선전하는 사람 이거 반드시 전해요. 5.18을 네가 바로잡겠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너는 가짜 보수다.
왜? 5.18 세력이 다 해서 맞습니다. 2004년도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시험에서 84%, 85%를 저 호남 향후에 출신 5.18 이 유공자들이 다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교사 시험 봐도 안 돼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경찰 시험 봐도 안 돼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 젊은이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5.18 유공자들 때문에 아니냐? 폭동을 유공자로 만들어준 김영삼과 권영애 이 개자식들 때문이 아니냐?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던 박근혜 대통령 초대 국정원장을 했던 남재준 너 때문이 아니느냐? 네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나와서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남재준, 이놈아, 별 내 딸고 육군 총장하고 국정원장 했으면 다 되냐? 5.18을 바로 잡겠다고 말 못하는 네가 등신이지, 반역자지. 그래서 저는 1번에다가 5.18 진실을 썼습니다. 우파라면 홍준표 씨 5.18을 얘기해야 됩니다. 땅굴, 장거리 땅굴, 남재준이 장거리 땅굴 얘기 안 하고 5.18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니는 가짜 보수다. 보수를 쪼개려고 나온, 국정원에 돈을 받았든지 좌파에 돈을 받았든지 그 돈 받아갖고 옷 갖다 쳐놓고 나와서 보수를 쪼개게 하러 나온 남재준이 아니더냐? 이 말을 얘기를 못한다면 간첩 때려잡겠다. 그거는 남재준 씨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홍준표 씨도 잘하더라고요. 네, 간첩은 됐어. 430 GP 사건 바로 잡겠다. 즉 김장수와 김관진을 때려잡겠다. 이 얘기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남재준 씨, 그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셨죠. 육군참모총장과 3군 사령관 김장수와 김관진이가 530 GP를 변조할 때 연합사 부사령관을 하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제 고백하고 530 GP를 바로잡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당신은 그 사람과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 겁니다. 그걸 말 안 하고 말 못하고 간다면 당신은 가짜 보수입니다. 전자개표기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가짜 보수입니다. 전자개표기 안 쓴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부정사건, 노무현을 전자개표기로 만들었던 사건을 박지원이를 취조해서 밝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얘기해야지 우파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홍준표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김진태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남재준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5.18 진실 말하겠다, 땅굴 진실 밝히겠다, 간첩 잡겠다, 430 GP 바로 잡겠다, 전자개표기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갈 겁니다. 자, 우파 이제는 숨지 말자. 산업화 민주화 우리가 이뤘다. 우파 정부 탄생 힘 모아달라. 좋아요. 서민 대통령 캐치프레이즈. 인생 멘토는 글 모르는 내 엄마다. 착한 사람 잘 살게 하는 게 꿈이다. 그러려면 이걸 얘기해라. 홍준표. 엎드려 절하고 있지만 엎드려서 이걸 얘기해라. 그런 거 얘기하면 다 표가 다 깎아진다 생각하고 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국민들이 트럼프를 기다리는 거야. 두테르테를 기다리는 거야. 저 언론 50대 언론사는 들고 까겠지. 죽어라 하고 까겠지. 그러나 국민들은 깨어나는 거야. 홍준표 이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남재준 이걸 말하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제발. 김진태 이걸 말하는 사람이 되어주시오. 탄핵을 기각시키겠다고 각하시키겠다고 태극기 둘러맨 거기에 올라가서 이걸 흔들었지만 당신 입으로 계엄령 선언해야지만 대통령 구할 수 있다라고 한성주가 외칠 때 한 번도 눈길도 주지 아니하고 이것을 외치지 아니하였던 당신은 비겁자. 그 이런 비겁자 김진태. 계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권영애 밑에 빌붙어서 거기에 나가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좋아라 하는 당신은 비겁자 김진태. 이제라도 늦지 대통령이 구속됐으니 이제는 계엄령 선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김진태 너가 되어달라. 추미애 언론이 안철수 너무 띄웠다. 박지원 민심이 띄운 것이다. 추미애가 안철수를 이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우린 격이 다르다. 또 박지원이 문 아들 특혜 의혹 더 있다. 그래서 문 아들을 공격하는 일을 박지원이가 시작했습니다. 문측 3당 문비방 문모닝 연대, 안측 정치공학적 연대는 안 하겠다.
문재인 영남서도 64.7% 압승을 했다. 이놈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이놈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무역 일자리 손실 손보겠다. 시진핑의 성공을 했습니다. 6월 7일, 6일, 7일 정상회담 앞두고 신경전. 트럼프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회담 매우 어려운 만남 될 것이다. 백악관은 북 문제도 다루겠다. 중국 외교부 반박. 무역 불균형 경제 구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는 대화가 우선이다. 25억 달러 미 투자 당근도 준비해서 간다. 김정은은 광인이다. 사악할 뿐 안 미쳤다. 미 정치 언론계 감론 을박. 의회 정부 광인 프레임 따라 강경한데 일각에서는 의회 정부 광인 프레임 따라 강경 일각은 김 전략자고 움직이는 것이다. 보는 사람도 혈압이 오르겠어요. 혈압 오르지 마시래요. 장군님. 미안합니다. 네. 제가 혈압을 올려서 미안한데 지금 보수가 나와서 분탕질하는 보수를 국민들이 가려낼 줄 알아야 되는데 가려낼 줄 아는 크라이티어리어 이 기준선으로 제가 5개를 꼽은 겁니다. 그 외에도 4.3 사건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수의 이념을 잃어버렸는데 이명박이가 나 이념 안 해 하면서 이념을 다 잃어버렸는데 여기에 핵심되는 것이 5.18입니다. 5.18. 지금은 5.18 이 기득권의 세력이 다 차지했습니다. 노조도 차지하고 전교조도 차지하고 아파트의 동반장까지 다 차지한 겁니다.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습니다. 간첩공화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5천만 국민 여러분, 저 자빠져서 텔레비만 쳐다보는 이 개같은 5천만 그중에 3천만 2천만 되는 이 국민 여러분,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고 텔레비 다 끊고 두들겨 깨고 신문 다 두들겨 깨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반열에 함께 서시기 바랍니다. 텔레비를 왜 두들겨 깨요? 저기 오늘 말이죠. 네. 아니 오늘 72세 된 할머니를 만났는데 네. 이 할머니가 텔레비를 보다가 네. 이 리모컨을 던져갖고 리모컨이 박살을 났답니다. 아, 그리고 하루는 또 그 텔레비를 또 보다가 네. 개짓을 하고 있는 그 대담자들 그걸 보다가 접시가 있는 걸 접시를 던져갖고 텔레비를 들고 깼답니다. 어머나. 아, 그리고 유튜브를 보니까 세상을 알겠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텔레비를 두들겨 깨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걸 안 보면 이제 유튜브를 봐야 되니 유튜브를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아요. 홍준표 씨도 뭐 코미디언 출마 뭐 응모하신 것처럼. 자, 미국 전략 폭격기 B-1B 지난달 중순 이후 4차례 출동했다. 북 지난 28, 29일 남쪽서 훈련했다. 전문가 다른 군용기를 오인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 북한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흘리는데 아마도 김관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수가 있죠. 안보실장으로부터 또 국방장관으로부터 경유된 보고를 받았을 수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박최 관계 전혀 몰랐다. 이재용 측 특검의 기소는 전제부터가 틀렸다.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야 됩니다. 이 나라 경제의 25%를 4분의 1을 담당하는 총수를 가다 놓은 놈들이 야사당의 간첩들입니다. 문재인,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 정병국이 이 야사당의 리더들이 이 양반을 가둬놓고 또 구대 재벌들 이제 해외도 못 가게끔 6개월째 저렇게 붙잡아 놓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특검이고 대한민국의 검찰 총수 김수남 간첩 새끼입니다. 이 나라 경제를 파산 지경으로 몰고 가야지 서민들이 문재인이를 찍어줄 거니까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K재단 등 출연 때도 최씨 몰랐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경영권 승계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다며 특검의 기소는 그 전제부터가 틀렸다고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와 밀접한 최씨에게 승마 지원 등 뇌물을 줬다고 봤는데 도움을 받을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의견서에 야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나. 이 바보 같은 놈들아. 특검을 누가 만들었느냐. 박지원과 문재인 이 야당이 만든 거 아니냐. 특검을.
야당의 추천을 받아서 박용수와 윤석열이 그다음에 이규철이 양재승이라고 하는 이 종북 간첩단을 거기에 심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맞는 말 아니냐.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재용 씨 변호사 측에서 잘 싸워서 이재용 씨 빨리 석방해야 됩니다. 석방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석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석방해야 돼요. 기다렸던 프로야구 봄비도 반겼다.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 투수 교체는 2분 내. 올 시즌 달라지는 룰 스피드업 위에 연습 투구도 2분. 비디오 판독은 그라운드에서 바로 한다. 시간이 좀 짧아질 것 같습니다. 4시간 보던 것이 3시간 반 만에 끝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죠. 이대로 동부가 환자 되려는가 하고 강천석이 논설 고문이 썼습니다. 이 사람도 종북 간첩단의 핵심이죠. 개똥이다. 여적의 50대 언론사가 사기 탄핵을 했고 사기 대선을 하고 있는데 이 주범을 니는 알고서 쓰느냐 모르고서 쓰느냐. 단번에 몽땅 대청소의식 졸업해야 나라 바로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바꾸기 어려운 것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개똥이다. 네. 계엄령으로 싹 쓸어버려야 된다. 대청소해야 된다. 판을 갈아버려야 된다. 계엄령으로 하자. 12만 종북 간첩단들을 다 잡아서 없애자. 50대 언론사 사주들을 다 없애버리자. 논설과 주간과 주필을 다 이제는 가려서 다 여적죄로 처형하자. 사설입니다. 하야 피살 자살 탄핵 구속의 대통령사 다음 차례는 누군가. 9798 김정일주의 대외정부학에 의해서 간첩들이 주무르는 나라 아니더냐. 간첩공화국 아니더냐. 그러므로 너희들 논설은 제목부터가 틀려먹었다. 제목부터가 거짓이다. 보수 최악 위기 속 대선 후보 선출된 홍준표하고 썼는데 홍준표 씨 저는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5.18 진실 밝히자, 땅굴 대비하자, 간첩 잡아내자, 530 집피 진실 밝히자, 전자개표기 쓰면 안 된다, 나 안 쓰겠다, 이거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간첩은 때려잡겠다 하는 얘기는 들어봤으니까 3번은 이제 통과가 됐고 1, 2, 4, 5번 통과되기 바랍니다. 남재준이 그다음에 정광용이하고 정광택이하고 또 누굽니까? 권영회 이 사람들에 들어가서 리더가 될 사람들은 이것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 못하면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4월 1일 토요일 10명의 간첩단이 임원을 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수감, 검찰, 모레 소환조사 방침. 그래서 화장을 지우고 이제 머리도 풀고 예. 이제 대한민국에서 홀로 종북 간첩단과 맞서 싸우다가 홀로 감방에 가신 이런 신세가 된 겁니다. 국정교과서를 장렬하게 만들어 놓고서 5,565대 1로 대패하는 현장을 보고서 이제 검찰 김수남이에 의해서 저 종북 간첩단의 핵심 이영렬에 의해서 또 박영수에 의해서 윤석열에 의해서 또 저 대법원에 앉아 있는 양승태와 고영한에 의해서 50대 언론사 사주와 주필과 주간과 보도본부장 이런 놈들에 의해서 이제 수감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간첩단에 의해서 수감이 되신 겁니다. 헌재 파면 2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첫밤 법원 주요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있다라고 이제 가뒀는데 여기에 강부영입니까? 강부영이라고 하는 판사 지령을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또 새벽 3시에 이제 조용하게 데모대가 없을 때 그 시간을 맞춰서 이놈이 이제 구속하라 하고 내보낸 것이죠. 홍준표 우파 스트롱맨 대통령 되겠다. 54.15% 얻어 한국당 대선 후보 확정. 문재인 민주 영남 경선 합승 3연승이다. 자, 출항 1081일 만에 육지로 돌아온 세월호. 세월호가 이제 목포 신항에 올라오면 이것이 50대 간첩 언론사에 의해서 계속 비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은 잘한 것이다. 7시간의 진실은 이렇다 저렇다. 홍준표는
바로 세월호의 책임자의 그 당에서 나왔다. 김진태는 그 당에서 나왔다. 남재준이도 그 세력이다. 이렇게 해갖고 보수 분열을 시키고 이제 야당의 간첩당에서 나온 리더들을 대통령 만드는 일에 세월호가 큰 몫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걸 보고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혐의 부인한 게 되레 증거인멸 우려가 됐다. 부메랑이 됐다. 개똥이다. 간첩 북의 지령에 의거해서 구속한 것이다. 안 했으니 부인해야죠. 그럼 혐의 모두 인정되면 징역 15년 이상, 뇌물죄 빼고 인정된 7년 6개월 이하, 계엄령 선포하면은 빵년으로 대통령이 복권되신다. 사기 탄핵, 계엄령으로 사기 구속, 이것도 바로 잡자. 그런데 진짜 왜 자기들이 대통령 할 생각만 하지? 대통령 복권은 왜 안 시키냐고요? 계엄령 한 방이면 다 끝나는데. 아주 진짜로 지금 대통령 등에 업고 출세하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갖고 저게 뭐예요? 대통령이 화장 지우고 가는 저 모습이. 따라서 저는 김진태도 저놈이 자기 출세의 욕심을 갖고서, 아니 저놈이라고 합니다. 왜? 이 자식이 한성주 장군이 계엄령 외칠 때 권영의 밑에서 계엄령을 쳐다보지도 않던 놈입니다. 지가 진짜로 대통령 탄핵 기각시켜야 된다 하면은 계엄령을 외쳤어야 될 놈이 그 놈입니다. 그래서 김진태 쫓아다니면서 했던 사람들 이 점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사기 탄핵에 의해서 사기 구속이 됐는데도 계엄령 선포하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김진태 변호사들이 김평우, 서석구 다 변호사들 아닌가요? 법을 알 텐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이럴 때 대통령이 구속되고 있잖아요. 태극기 업고서 정치적으로 한 자리 해보겠다고 하는 새끼들이 다 분합이 같이 그 자리에 모였던 거죠. 검찰 15일 대선 후보 등록 전 기소방침 새 정부서 본격 재판하겠다. 이렇게 쓰고 지네들이 있습니다. 그냥 의를 나타내갖고 대통령님이 저렇게 된 것 같아요. 박 구속된 날 대선 후보로 보수파 대통령 앞 깃발을 홍준표가 들었다. 난 처음으로 개파 없이 후보된 사람이다. 산업화 이룬 보수 부끄러워 말자. 유승민 큰 집으로 들어와야 된다. 바른정당이 사실상 흡수통합 제안했다. 국민의당과 단일화는 일단 선 그었다. 국민의당과 단일화 선 그었네요. 잘했어요. 박 이중 처벌 이젠 용서할 때 태극기 민심도 끌어안기 나서 유승민 TK 주말 TK행 배신자 프레임 벗기 그래도 배신자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그건 나 시중에 나와 있는 말이네요. 배신자는 빨아도 배신자다. 맞습니다. 겔 SH 효과, 삼성전자 2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전망, 국내 가격 90만 원대 초반 책정, 미 언론 애플 디자인 앞질렀다, 홈 버튼 없앤 발상 등 칭찬 일색이다. 증권업계 최대 연 6천만 대 팔 것이다. 외국계 증권 목표주가 높게 측정됐다. 잘합니다.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이 구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성과를 거둔 것에 갤럭시 S8 이것을 이렇게 내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삼성전자를 찬양합니다. 그 임원 임직원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종북 간첩단들은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이제 총수들을 붙잡아 매놓고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거둬줘서 감사합니다. 엎드려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설입니다. 헌정사 불행 딛고 청년에게 희망 안길 지도자 선택하자. 그 지도자는 종북 간첩 때려잡고 5.18 세력들 이제는 다 잡아내는 그러한 사람이 나와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간첩공화국이다. 50대 언론사 때려잡아야 된다. 사야당 때려잡아야 된다. 전교조, 노조, 민노총, 한노총, 종교계, 사법부, 입법부에 들어와 있는 이 간첩들을 때려잡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무슨 여적질을 했느냐. 국가안전거리, 광화문 앞에서 하던 것을, 역대 정권에서 그렇게만 허용하던 것을 이 고영한이와 양승태 이 두 마리의 대법관들이 무슨 개짓을 했느냐. 400m, 200m, 100m까지 집어넣어주고 제로미터까지 가서 저 누구죠? 저 막말하는 코미디언입니까? 그놈아 이름이 뭐죠? 김제동? 김제동 그놈은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청와대 담벼락을 넘겠다. 이 얘기는 양승태와 고영한이 하고 이제 제로미터까지 넣어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서 협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협박에 가장 앞장선 놈이 사법부의 수장 양승태와 고영한인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가해자 북에 김정남 시신 넘긴 말레이시아도 지 살겠다고 김정남의 시신을 북에다가 고스란히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억류된 8명인가를 꺼내받았습니다. 참 말레이시아도 중국의 압력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남이가 중국을 경영해서 그 시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황교안 권한대행님 직속상관을 구하십시오. 사기 탄핵으로 사기 대선이 웬 말입니까? 이것 구해 주십시오. 계엄령 선포해서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모금을 하고 후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대선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보니까 5억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것만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저거 정말로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게 없는 진짜 애국자들, 민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5억이 있다고 10억이 있다고 몇백억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그냥 나와버리는 그런 대선들 때문에 준비 없이 예고 없이 그런 모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조국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 빨갱이들 정부 간첩들 때문에 이렇게 장악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진짜 애국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뭐 없으니까 보내십시오 하고 문자마다 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비록 조촐하게 대통령님이 오신 그날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대통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백일홍 전설이 생각납니다. 백일홍. 우리는 대한민국은 참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성주 장군님은 18대 대통령님으로서 못다 핀 꽃 한 송이, 그 꽃 한 송이가 꽃을 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릴 것입니다. 너무나 청렴결백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까지 모두 다 멀리했던 그 대통령님이신데 정부 간첩들에게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정치욕만 있을 뿐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으로 볼 때 이제 대통령님의 권한도 모두 다 땅에 떨어지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국회가 뭔가 되는 것처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지금 생각한 거 보면 계엄령뿐이 없었습니다. 정말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을 살릴 길은 계엄령뿐이 없었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나는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010-5368-1782 010-5368-1782 300명의 명예 기도원의 용사 같은 분들이 선정능력 박근혜 대통령님의 복권을 기도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비록 100명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빗속에 와주신 그 귀한 분들 100명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300명의 기도원과 같은 그런 용사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맞습니다. 마이크가 잘 잡지 않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도 삼성동 집회를 끝나고 지금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그 각오와 어떤 것을 또 외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만우절이라고 하죠. 2017년 4월 1일 토요일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박근혜 대통령님 사저가 있는 삼성동에서 1시부터 5시까지 집회를 하고 한 4시 반에 끝났던가요? 네. 비가 와서 그러고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번 또 이걸 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사기 탄핵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기 구속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된 분을 풀어드릴 분은 황교안 권한대행입니다. 어떻게 풀어드리냐고요? 계엄령 선포해서 종북 간첩 때려잡다가 이제 옥고를 치르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종북 간첩단을 때려잡음으로써 이제 대한민국 살리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이 밤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일면 톱에 반역의 조선이 왕 같은 대통령 예고된 비극하고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이게 어떻게 왕 같은 대통령입니까? 왕이라면 니들이 이렇게 했겠느냐? 50대 언론사 간첩들아, 사야당의 간첩들아, 박지원과 문재인과 추미애와 심상정과 정병구가 왕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 너희들은 역적죄로 그대로 대가리가 빵빵빵빵 날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역적의 신문 조선이 왕 같은 대통령 예고된 비극 이렇게 개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또 장사를 해먹고 있어요.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다 간첩의 짓이다 하고 썼어요. 이게 왕 같은 대통령이 예고됐느냐? 간첩들이 득식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뭘 만드셨죠? 국정교과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 군데밖에 안 쓸 정도로 5,565대 1로 그렇게 해서 교육계는 완벽하게 종북 간첩단들이 장악한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준 겁니다.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지금도 TV를 쳐다보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자빠져 보고 있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대통령이 거짓 탄핵당하고 이제 사기 구속된 것도 모르고 희낙낙하는 이 바보 개돼지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제발 깨어나라. 근데 오늘 윤영 교수님 보내온 문자 보니까 아주 말들도 다 조심조심 하시고 이제 부드럽게 이런 곳으로 나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선거에 앞두고 말을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님께서도 조금만 요 기간 동안만 조금만 개딱지입니다. 간첩을 잡아야 되는 나라에서 개딱지 같은 소리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감 비리 막으려 가족 멀리 했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힘 이용한 최순실 덫에 걸려 불행한 결말 국가 시스템 고쳐 새 출발해야 이게 제왕적 대통령의 힘 이용한 최순실 덫에 걸렸느냐? 이게 제왕적 대통령의 힘을 만든 박지원의 덫, 종북 간첩단의 덫에 걸려 불행한 결말. 국가 시스템 고쳐 새 출발해야. 종북 간첩단 두들겨 잡아서 새 출발해야. 이렇게 써야죠. 네. 이렇게 써야죠. 자, 여기에 제왕적 왕 같은 대통령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가 여기 이승만 대통령, 여기 또 윤보선 대통령이 들어갈 끼고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요 사이에 누가 들어갔죠? 최규화 대통령. 근데 그 사람 쏙 빼. 임시 대통령이니까. 네네. 임시 권한대행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을 그려놨습니다. 저는 요 앞에까지는 잘 모르지만 요 뒤에까지는 좌파의 리더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두 마리의 간첩에 김대중 간첩과 노무현 간첩인데 김영삼 씨가 간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이 양반은 97년 12월 달에 15년 동안 5.18 폭동이었던 것을 민주화로 고쳐주는 반역적 행위를 함으로써 김대중이가 지 뒤를 이어서 대통령 되는 길을 열어줬던 자가 김영삼입니다. 그때 5.18 폭동을 민주화로 만들어준 자가 저 권영해라고 하는 자입니다. 안기 부장을 하면서 그 짓을 했죠. 자, 여기 이명박 씨가 나옵니다. 나 이념 안 한다.
과거에 만들어놨던 종북 간첩단들의 기득권을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후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홀로 싸우다가 지금 감방에 가 계신 겁니다. 이걸 국민 65대 1로 만드는 겁니다. 조희연이라고 하는 서울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또 이재정이라고 하는 경기도 교육감, 이 개자식들이 합세해서 5,565대 1 검정교과서 종북 좌파의 사관으로 쓰여진 검정교과서를 다 채택하게 하고 오직 한 학교, 경북에 있는 문명고등학교만이 한 학교를 채택하게 남겨둔 겁니다. 자, 왜 하나를 남겨놨을까요? 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5,566대 빵으로 안 만들고. 그렇지, 8대 빵처럼. 그 사인이 없었나? 그것도 어떤 사인인지도 모르죠. 네. 자, 홍준표 스트롱맨이 필요한 시대, 당당한 대통령 될 것,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정, 바른정당 사람들 이제는 돌아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양반이 5.18 진실을 밝히겠다, 땅굴에 대비하겠다, 간첩을 척결하겠다, 530 GP의 사건도 밝히겠다, 전자개표기도 밝히고 나는 전자개표기에 못 쓴다, 이렇게 선언하는 진짜 우파의 리더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걸 홍준표 씨한테 제발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5.18 진실 밝히겠다, 땅굴 대비하겠다, 간첩 척결하겠다, 530 GP 사건도 밝히겠다, 전자개표기도 밝히겠다, 그리고 이번에 전자개표기 안 쓴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 애국 시민들이 홍준표 지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3시 영장 떨어지자 어제 일이죠. 3월 31일 스스로 화장 지우고 입소 준비를 하셨다. 슬픈 날입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순간부터 수감까지 간첩공화국입니다. 탄핵 21일 만에 검찰 양해 구하고 혼자 화장실로 늘 하고 다니던 올림머리 풀었고 여성 수용소 건물의 3.2평 독방 한 끼 1,440원짜리 직접 설거지, 여성 독방은 남자보다 넓다. 이렇게 한 대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야, 진짜 참 자기 관리를 저렇게 잘하셨는데. 검찰 구치소 찾아가 출장 조사할 듯 대선 공식 선거운동 17일 시작, 그 전에 박 전 대통령 기소 유력 왜 기소해갖고 선거 때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김영철, 그리고 대남 통일전선 부장 김영철이죠. 박지원이, 문재인, 이런 놈들이 이제 기획 구속을 한 거죠. 2017년 3월 31일 이 근원을 따져보면 작년 10월 24일 JTBC의 손석희가 반역의 짓을 이 찌라시라도 취급하겠다고 하는 홍정도를 따라서 또 홍석현이를 따라서 이 개짓을 한 놈이 JTBC 손석희 사장입니다. 그게 2016년 10월 24일 남의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최순실 거다. 그리고 거기다가 엉뚱한 것들을 심어놔갖고 국정농단을 이렇게 했다. 이것을 김수남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이 자식이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영수라고 하는 야당만의 이 특검, 이 반역의 특검이죠. 이놈이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김수남이가 지금 와서 고영태를 수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제 이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석희의 거짓 선동으로 2016년 12월 9일 날 국회의원 234명이 소출을 했죠. 그때 증거로 붙은 증거가 뭡니까? 찌라시 같은 신문 조각들이 갖다 붙은 겁니다. 소초 안에. 이 개짓을 정세균이가 한 겁니다. 권성동과 함께. 정세균. 역사의 여적의 이름으로 영원히 남을 이름 정세균. 손석희, 홍정도, 홍석현. 이 개같은 놈들의 이름은 버러지만도 못한 놈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완용과 같은 이름으로 영원히 역사에 새겨질 겁니다. 그 다음에 2017년 3월 10일 이정미가 파면했죠. 네. 이정미라고 하는 인연이 뒤에다가 뭘 꽂았죠? 파마롤 2개를 꽂았죠. 이 파마롤이 뭘 말하죠? 팔자를 말하죠. 이쪽에 4명, 이쪽에 3명이 봤을 때 팔자라는 걸 보고 내가 저거 반역하면 내 뱃돼지에 죽창이 들어온다. 그리고 내 아들도 죽는다. 그렇게 해서 협박과 공갈과 회유와 여기에 넘어간 이정미. 죽창이 아니고 요즘은 독침. 그렇게 해서 이정남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정미가 팔자를 꼽고 들어가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아 내가 이걸 각하로 쓸까 말까 하다가도 각하를 쓰기만 하면 내가 죽지 저 팔자가 뭔데 저 팔을 내가 어기기만 하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해서 이정미라고 하는 년이 대한민국을 반역한 겁니다. 그거는 아니 이놈이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구속하기에 이르게 한 장본인들의 여적의 이름을 제가 나열하는 겁니다. 그놈들한테 제가 무슨 존칭을 쓰겠어요. 그 다음에 2017년 3월 31일 기획 구속을 했죠. 어느 놈이 김수남과 이영렬이가 박영수와 함께 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역사는 바로 밝혀질 겁니다. 롤 정미래요. 롤 정미 이제는. 개파 없이 후보된 사람 국민의 든든한 담벼락 될 것 홍준표 씨가 큰절을 하고 있습니다. 육사 합격했지만 가난한 아버지가 누명 쓰자 검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하숙비 1만 4천 원 들고 상경했다. 대학때 MBC 코미디언 원서 넣기도 했다. 고시낭인대 한때 막노동판 진전했다. 이때는 고시낭인대도 5.18 가산점이 없었으니까 당신이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5.18 가산점이 있는 놈한테 이 당할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5점 내지 5% 내지 10%의 가산점을 받는 자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공무원 시스템은 이제 5.18 유공자들 자녀들이 이제 차지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개 같은 나라가 된 겁니다. 5.18 유공자, 5.18을 뒤집어 놓은 저 박지원 문재인 세력에 의해서. 김영삼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저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이는 5.18을 이제 폭동을 민주화로 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5.18 세력이 다 모든 공무원 시스템을 다 장악하게끔 7, 80% 이상을 장악하게끔 이렇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걸 때려잡지 못하면 이 나라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18 공화국이라고 안 하고 이제 김정은이는 뭐라고 합니까? 호남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남조선. 호남 사람들이 다 악인이 아닐 터인데 호남 사람들 5%가 예를 들면 5%가 이제 다 장악을 한 겁니다. 시스템을. 권력자들을 구속해서 모래시계 검사로 검사 그만두자 YSDJ가 영입 경쟁을 벌였다. 같은 고대 출신 MB의 형님을 했다. 이 MB의 형님을 했으니까 이 사람도 알아볼 사람이죠. 이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MB가 뭘 한 사람입니까? 나 이념 안 한다. 그래갖고 이 개판의 나라를 이제 그 당시에 5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정동영 씨한테 이겼습니까? MB가.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념 안 한다. 이 프로젝트를 종북간첩단이 뭘로 몰고 갔죠? 광우병으로. MBC의 PD 니은 년이 이제 이걸 날려갖고 이걸로 이제 5개월 동안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저 청와대를 붉은 물로 물들이면서 서민들은 다 나가 자빠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명박이의 항복을 받아냈던 겁니다. 나 이념 안 한다. 종북간첩단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겠다. 자, 그래서 MB를 형님으로 모신 홍준표가 나 이념 안 한다라고 하는 순간 니는 보수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나 이념한다. 그런데 좌 아니면 우다라고 한 말이 이 사람이 이제는 정신을 차렸는가 하는데 이제는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얘기를 당신이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모든 걸 걸어놓고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 못하면 당신도 거짓 보수라고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5.18 진실을 밝혀내겠다. 5.18을 이제 말 안 하고 가는 놈은 남재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놈은 거짓입니다. 5.18의 진실이 김한원 박사에 의해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 무겁다. 나 안 하겠다. 남재준이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요? 뭔 놈이 무거워 이 개자식아. 네가 대장 아니더냐. 5.18로 대한민국의 군대가 네가 지휘했던 대한민국의 육군이 반역의 군대가 돼 있는데 5.18이 무겁고 자시고가 어디 있느냐. 이 개떡 같은 놈아. 남재준이 정신 차리고 5.18 내가 바로잡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남재준이 선전하는 사람,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서 선전하는 사람 이거 반드시 전해요. 5.18을 네가 바로잡겠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너는 가짜 보수다. 왜? 5.18 세력이 다 해서 맞습니다. 2004년도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시험에서 84%, 85%를 저 호남 향후에 출신 5.18 이 유공자들이 다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교사 시험 봐도 안 돼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경찰 시험 봐도 안 돼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 젊은이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5.18 유공자들 때문에 아니냐? 폭동을 유공자로 만들어준 김영삼과 권영애 이 개자식들 때문에 아니냐?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던 박근혜 대통령 초대 국정원장을 했던 남재준 너 때문에 아니느냐? 네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나와서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남재준, 이놈아, 별 내달고 육군 총장하고 국정원장 했으면 다더냐? 5.18을 바로잡겠다고 말 못하는 네가 등신이지, 반역자지. 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새로운 당이나 만들고 뭐 당원증이나 붙고. 자, 그래서 간첩의 짓이다 했는데 여기 요 4명에다가 제가 동글라미를 쓴 것은 종북 간첩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예고된 비극을 만들었다. 왜? 종북 간첩단의 세상이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통진당을 해산했고 이석기를 잡아쳐놓고 또 개성공단의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종북 이 역사 교과서를 뭘로 만들었어요? 애국적인 국정교과서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5565대 1로 대패를 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이것이 생겼죠. 왜? 이 세상은 종북 간첩단이 리더십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 종북 간첩단이 리더십을 장악하게끔 길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간첩질을 하고 했던 4마리의 이 여적들을 여기다 보이는 겁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자들은 대한민국을 종북 간첩단의 세상으로 만든 이 여적의 대통령들입니다. 이명박, 나 이념 안 한다. 니들 기득권 다 가져가라. 이 짓을 했던 이명박. 김영삼, 15년 동안 폭동이었던 것을 어느 날 민주화로 만들어줘서 김대중 이 폭도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자가 김영삼입니다. 그 덕분에 김대중 치하에서도 잘 먹고 잘 산 이 김영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97년도가 김영삼 집권 말기입니다. 9798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학,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국민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하, 김영삼 때도 이미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9798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학, 여기에 의해서 다 청와대에도 간첩들, 국정원에도 간첩,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간첩들이 장악했구나. 그러니까 김영삼 시대에 국정원장을 했던 권영애도 알아볼 놈이로구나. 이제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놈이 계엄령 선포를 말 못하게끔 하는 최전방에서 지혜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용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아주 통곡하고 울으셨다는데요. 야, 그것을 또 녹음해가지고 끼득끼득 웃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네요. 야, 진짜로 옛 말에 진짜요. 구치소만큼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 거 다 해봐. 너 정말 그 감방만은 가지 말라. 이런 어르신의 말씀도 있는데 1,440원짜리 드시고. 자, 이거 한번 소리 좀 키우시면. 잠깐만. 아니, 이거를 대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개됐습니다. 김정일 아니, 체제에서 이거를 대- 광범위한 대남 적화 전략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이재권 의원입니다. 도쿄신문은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심장부에 정보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서 스파이 활동을 교육하기 위해 지난 1997년과 98년 사이에 발행된 김정일 주의 대외 정보학이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의 심장부에 북한 정보 조직이 깊숙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김정일 전 위원장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지칭한 한국의 심장부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군대, 당시 안기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이나 군대 현직에 있는 인물을 포섭하거나 공작원을 잠입시키라는 것입니다. 공작원 침투 방법으로는 직원 모집에 응모하거나 평소 인간관계를 이용한 정실 채용, 그리고 인사 담당자를 매수하는 것 등입니다.
또 전쟁 등 큰 사변이 났을 때 도망가는 적과 함께 미국과 일본 등에 가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로 실제 한국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정시 안 나와요. 저기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 수집을 KBS의 여적질입니다. 그 당시에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나와 있을 리가 있느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KBS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런 언급을 하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네. 9798 김정일주의 대외정보학에 영향을 받은 자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종북 간첩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홀로 싸우시다가 이제 감방까지 가신 겁니다. 이걸 바로 잡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5천만 국민입니다. 5천만 국민. 이 양반이 혼자서 싸우신 겁니다. 국정교과서 혼자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준식입니까? 네. 이준식이라고 하는 교육부 장관, 이 간첩 새끼, 이놈의 새끼가 5,506. 그래서 저는 1번에다가 5.18 진실을 썼습니다. 우파라면 홍준표 씨, 5.18을 얘기해야 됩니다. 땅굴, 장거리 땅굴. 남재준이 장거리 땅굴 얘기 안 하고 5.18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니는 가짜 보수다. 보수를 쪼개려고 나온, 국정원의 돈을 받았든지 좌파의 돈을 받았든지 그 돈 받아갖고 옷 갖다 쳐놓고 나와서 보수를 쪼개게 하러 나온 남재준이 아니더냐. 이 말을 얘기를 못한다면 간첩 때려잡겠다. 그거는 남재준 씨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홍준표 씨도 잘하더라고요. 네, 간첩은 됐어. 430 GP 사건 바로 잡겠다. 즉 김장수와 김관진을 때려잡겠다. 이 얘기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남재준 씨, 그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셨죠. 육군참모총장과 3군 사령관 김장수와 김관진이가 530 GP를 변조할 때 연합사 부사령관을 하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제 고백하고 530 GP를 바로잡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당신은 그 사람과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 겁니다. 그걸 말 안 하고 말 못하고 간다면 당신은 가짜 보수입니다. 전자개표기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가짜 보수입니다. 전자개표기 안 쓴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부정사건, 노무현을 전자개표기로 만들었던 사건을 박지원이를 취조해서 밝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얘기해야지 우파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홍준표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김진태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남재준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5.18 진실 말하겠다, 땅굴 진실 밝히겠다, 간첩 잡겠다, 430 GP 바로 잡겠다, 전자개표기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갈 겁니다. 자, 우파 이제는 숨지 말자. 산업화 민주화 우리가 이뤘다. 우파 정부 탄생 힘 모아달라. 좋아요. 서민 대통령 캐치프레이즈. 인생 멘토는 글 모르는 내 엄마다. 착한 사람 잘 살게 하는 게 꿈이다. 그러려면 이걸 얘기해라. 홍준표. 엎드려 절하고 있지만 엎드려서 이걸 얘기해라. 그런 거 얘기하면 다 표가 다 깎아진다 생각하고 더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국민들이 트럼프를 기다리는 거야. 두테르테를 기다리는 거야. 저 언론 50대 언론사는 들고 까겠지. 죽어라 하고 까겠지. 그러나 국민들은 깨어나는 거야. 홍준표 이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남재준 이걸 말하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제발. 김진태 이걸 말하는 사람이 되어주시오. 탄핵을 기각시키겠다고 각하시키겠다고 태극기 둘러맨 거기에 올라가서 이걸 흔들었지만 당신 입으로 계엄령 선언해야지만 대통령 구할 수 있다라고 한성주가 외칠 때 한 번도 눈길도 주지 아니하고 이것을 외치지 아니하였던 당신은 비겁자. 그 이런 비겁자 김진태. 계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곤룡의 밑에 빌붙어서 거기에 나가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좋아라 하는 당신은 비겁자 김진태. 이제라도 늦지 대통령이 구속됐으니 이제는 계엄령 선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김진태 너가 되어달라. 추미애 언론이 안철수 너무 띄웠다. 박지원 민심이 띄운 것이다.
추미애가 안철수를 이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우린 격이 다르다. 또 박지원이 문아들 특혜 의혹 더 있다. 그래서 문아들을 공격하는 일을 박지원이가 시작했습니다. 문측 3당 문비방 문모닝 연대, 안측 정치공학적 연대는 안 하겠다. 문재인 영남서도 64.7% 압승을 했다. 이놈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이놈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무역 일자리 손실 손보겠다. 시진핑에 성공을 했습니다. 6월 7일, 6일, 7일 정상회담 앞두고 신경전. 트럼프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회담 매우 어려운 만남 될 것이다. 백악관은 북 문제도 다루겠다. 중국 외교부 반박. 무역 불균형 경제 구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는 대화가 우선이다. 25억 달러 미투자 당근도 준비해서 간다. 김정은은 광인이다. 사악할 뿐 안 미쳤다. 미 정치 언론계 감론 을박. 의회 정부 광인 프레임 따라 강경한데 일각에서는 의회 정부 광인 프레임 따라 강경, 일각은 김 전략자고 움직이는 것이다. 보는 사람도 혈압이 오르겠어요. 혈압 오르지 마시래요. 장군님. 미안합니다. 네. 제가 혈압을 올려서 미안한데 지금 보수가 나와서 분탕질하는 보수를 국민들이 가려낼 줄 알아야 되는데 가려낼 줄 아는 크라이티어리어, 이 기준선으로 제가 5개를 꼽은 겁니다. 그 외에도 4.3 사건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